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가 1, 2, 3 계엄이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배이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해서 1, 2, 3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받아 써서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1, 2, 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여러분께 드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1, 2, 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만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 채용만 1200여 건에 달하고 투개표에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 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과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머리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사심제, 대법관 증언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권력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 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 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리서치뷰 여론조사 회사가 계엄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비상계엄이 적절했다,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보수 선양 유권자의 45.7%는 비상계엄은 매우 적절했다고 받고 대체로 적절했다는 평가도 14.8%, 합치면 계엄이 적절했다 의견이 60.6%입니다. 보수층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8.8%가 적절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서
보수층 유권자들은 63.3%가 필요 없다고 답변했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9%가 사과 필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유파 국민, 보수층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압도적인 사과 반대 요구를 무시하고 송언석이가 123 계엄 사과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송언석이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면서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과했습니다. 송언석이가 사과하고 권영세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잇따라 사과를 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는데, 이름은 25명의 명단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해야 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이 아니라 계엄 후에 전개된 탄핵이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던 국민의힘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저들의 내란몰이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저들의 화살은 이제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 우승할 수는 없다.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보수 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 결국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면서 외연 확장, 중도 그리고 계엄령 사과를 요구했던 한동훈 똘마니 보수의 배신자들과 기회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문화일보의 허민 대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굳히고 뻗기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먼저 굳히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을 한다. 외연 확장보다 더 시급한 게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고 장동혁 대표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중도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념 베이스 중도는 거의 없다. 좌파 이념에 좌파, 자유파 이념에 자유파가 있지만 그 중간에 중도라는 이념적 베이스를 가진 중도는 없다.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중도는 없다. 중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좌파 정책에 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파 정책에 공감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보수, 복지는 진보 이런 슬로건이 먹히는 것이다. 중도는 이념의 중간이 아니라 이념의 부재에 가깝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중도로 분류된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 뉴스의 소비량이 적고 정당 일체감이 낮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정치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상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맨 왼쪽이 극좌, 그 다음에 좌, 합리적 좌,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우, 합리적 우, 그리고 극우, 이런 식의 스펙트럼을 그어놓으면 그 중간 어디쯤인가는 중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선을 그리니까 중도가 실체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그게 아니다. 국민들은 크러스트로 모여 있다. 좌파 쪽에 모여 있고 우파 쪽에 모여 있는 것이다. 어느 쪽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중도다라고 답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 자기가 뒤떨어지고 무식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중도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 중도는 정치적으로 미결정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실체도 없는 중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는 순간 지지층의 균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좌파들한테는 내란을 자백했다 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추가 사과 요구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동시에 아직 어느 쪽도 정하지 않은 정치적 미결정자들인 중도에게는 야, 저건 맨날 사과만 하는데 저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안한 정당 이미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과는 마이너스 썸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과를 하면 얻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과를 하면 우파는 우파대로 떨어져 나가고 배신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가 오는가? 그렇지 않을 거다. 중도 확장은 지지층 결집 후에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왜? 중도는 선거 한 달 전부터 비로소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따라서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할 때다. 중도를 실체적 집단으로 취급하는 순간 전략적 오류에 빠진다. 미결정자들의 결정에 정치 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보수를 지지하면 비전이 생긴다고 느끼게 하면 그들은 알아서 온다. 먼저 지지층을 결집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도에게 자유우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 그들이 알아서 오는 것이다. 이게 허민대 기자의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 방식대로 갑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에서 나를 밟고 가라. 그러나 1, 2, 3 계엄은 국가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 없다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승을 뜨는 저 족벌 언론과 한동훈 똘마니들과 기회주의자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자유우파의 일로 진군하고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